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학생은 이제 UCLA에 편입을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일반적인 CC를 다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ACLA라고 하는 뭐 UC 편입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UCLA 익스텐션이라는 기관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뭐 크레딧을 이수하고 이렇게 편입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사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 보시면 저희가 왜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은 UCLA 뉴로사이언스 전공에 편입 합격을 했고요. 학생의 스펙은 GPA는 3.85. 뭐 UCLA 합격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정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꽤 높은 GPA를 갖고 있었고요. 총 이성 크레딧은 74학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도 EC 활동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총 20개의 활동이 있었고요. 봉사활동이 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워즈, 수상 경력이 꽤 많았어요. 수상 경력이 9개가 있었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 5개,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하나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또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UCLA 편입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LA에 있는 익스텐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기관이에요. 정규 학사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뭐 수료증 과정을 제공하는 뭐 우리나라 어학연수로 많이 또 가는 이제 그런 코스인데 여기에서 과목을 들었어요. 미국 교육재단이랑 UCLA 익스텐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갖고 UCLA 직원은 아니지만 뭐 학교 교육 직원이 담당하면서 학생들 생활 케어를 해주고 UCLA 편입을 위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 학생은 이제 편입 지원을 했었어요. 본인도 편입 지원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알고 있었다. 떨어질 것을. 왜냐하면 맞춰진 게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았대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부모님이 이제 설득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이제 부모님 상담을 받고 이제 학생이랑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 학생이 좀 모자란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제 디엔자라는 콜리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CC로 일단 옮기자. 그래서 옮기게 됐어요. 디엔자 컬리지를 다니는데 문제는 UCLA 익스텐션에서 들었던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을 디엔자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디엔자 측에서는 이제 특히나 물리나 화학 이 두 과목 시리즈죠. 간단히 설명하면 1레벨을 들어야, 그러니까 무슨 뭐 화학 1을 들어야 2를 듣고 2를 끝내야 3을 듣고 이렇게 시리즈대로 넘어갔는데 이 한 시리즈, 그러니까 1, 뭐 화학 1 이거는 한 학기, 화학 2, 그럼 화학 총 두 학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시리즈를 인정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디엔자 측에서는 UCLA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없었을 뿐더러. 이 학점 인정받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학생도 계속 연락하고 저희도 디엔자 측에 연락해서 이 과목을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학점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원하는 만큼 학점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계획을 짠 게 일단은 우리는 UCLA랑 데이비스 몇 개 캠퍼스만 보자. 왜냐면 다른 캠퍼스를 보자면 DNZ에서 1년이 더 걸린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편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UCLA, 일단 데이비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얼바인 이 세 군데일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같이 지원을 하되 일단 이 세 개 중점으로 가자라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판단에는 UCLA 익스텐션에 들었던 건 그래도 이 나머지 세 개 학교에서 인정해 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목을 추가로 듣자라고 해서 뒤에 이제 추가 과목을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도 다시 한번 재수강하는 과목도 영어랑 수학이 또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과목 외에 제가 이 학생한테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에세이 부분이에요. 한번 작년에 혼자 편입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학생이 에세이를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 글 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에세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단어 사용 자체가 그냥 뭐든지 정말 논문에 나온 그런 단어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것도 조금 필요했고, 그 다음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편입 지원할 때 UCLA나 데이비스 얼바인식을 따로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과목이 있고, 이런 과목이 인정이 되는 것 중
실러버스를 같이 어필을 하다 보니까 추가 작업이 조금 들어가긴 했었어요. 이제 다른 뭐 영상에서 CS 플레이 찍는 학생처럼 처음 시작이 조금 어려웠어요. 에세이 부분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본인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면 넘어가기 쉽거든요. 이 납득이 되는 에세이 작업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토픽을 정했고 오프 토픽이 아닌 메인 주제를 이걸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제 가정사가 있다 보니까 이 가정사를 왜 써야 되는데 감정적인 부분을 좀 왜 걷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납득을 시키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 에세이가 어려웠지 나머지 이제 추가 에세이 3개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도 워낙 똘똘하다 보니까 몇 번의 이제 상의를 거쳐서 에세이 주제 잡으면 학생도 잘 쓰고 저희가 추가적인 첨삭만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UCLA가 어쨌든 결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조금 불안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학생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UC 편입 지원을 할 때 유학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학생이 혼자서 지원했을 때 떨어졌던 이유, 본인은 그 이유를 잘 납득을 못하고 이해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왜 개선해야 되는지를 학생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학생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했던 UCLA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유학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뭐 어떤 데 보면 그런 광고를 하죠. 책임져 드립니다.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담을 받고 또 저희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유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냐?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생한테 어떤 방향이 기존에 틀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저희는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럼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서 에세이도 작성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첨삭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유학원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UCLA 익스텐션, 그러니까 ACLA라는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마다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조금 편입에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저희가 학점 인정이 받았던 어려운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ACLA에서 들었던 세 과목의, 알죠? 두 과목의 화학이었을 거예요. 이 화학 과목이 이제 생물이랑 같이 겹쳐진 수업을 들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 화학이랑 생물 두 과목이 다른 데에서는 화학 세 과목, 뭐 화학 세 과목과 그 다음에 생물 두 과목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시리즈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그냥 합쳐서 추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UCLA 측에서 이거는 납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납득하는 캠퍼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ACLA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러죠. 이분들도 본인들의 케이스를 없기 때문에 좀 몰라요. 그래서 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좀 뒤에서 누군가 서포트를 해서 좀 타이트하게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